규제 요구 시위를 위해 고교생 50만 명이 워싱턴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 또다시 인상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전력선, 수도관, 가스관 등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1년 동안 진행됩니다. 오는 6월 5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예비선거에 한인들이 다수 출마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고교 졸업 후 일이 없는 청년 실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총기 규제 요구 시위를 위해 고교생 50만 명이 워싱턴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17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총격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 전국 고교생 50여만 명이 주말인 토요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총기 규제 요구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의 주제는 생명을 구하는 행진입니다.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 청사에는 오늘부터 생명을 구하는 행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석 예정인 학생들 중 한 명인 야넬 아얄라는 이번 시위는 지역사회 행사가 아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브로워드 카운티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인 문제이다. 플로리다 외에도 많은 곳에서 행진이 벌어지고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학교의 신입생인 데이비드 알렌도 나는 이번 행진으로 진정한 변화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총기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번 행진에 전국에서 약 50만 명의 학생들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릭 스캇 플로리다 주지사는 워싱턴으로 가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8곳의 고속도로 순찰 병력을 확보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에 또다시 인상될 전망입니다. 조셉 로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은 21일 매 2년마다 주정부와 MTA 요금 인상 조치에 대해 합의해왔다고 전제한 뒤 내년에도 이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TA는 2009년 이후 매 2년마다 5차례나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인상폭은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TA 이사회는 올 가을 요금 및 통행료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11월 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하고 12월 최종 요금 인상안을 포함시킨 새 회계연도 예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전력선, 수도관, 가스관 등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1년 동안 진행됩니다. 22일 펠팍타운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교체 공사가 앞으로 1년여간 진행될 계획이라며 장기간 공사로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은 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업체 PSENG는 앞으로 수주 내로 펠팍 브로드 애비뉴와 워싱턴 플레이스 등의 새로운 전신주를 설치하고 전력선을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전신주의 위치를 옮기고 이스트 센트럴 블러바드와 나인 스트리트에 변압기를 설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교체 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교체 작업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교체 작업은 2019년까지 이뤄집니다. 또 펠팍 정부는 수돗물 공급업체 수에즈와도 협의해 수도시설 개선 작업에도 나섭니다. 그간 펠팍에서는 상점이 밀집한 브로드 애비뉴에서 하수구 역류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발 무역전쟁 악재가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25%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중국이 즉각 맞불 관세를 예고하는 등 무역 전쟁이 현실화하자 미 증시는 폭락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아시아 증시도 패닉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보복 관세에 따른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와 금값은 나란히 뛰어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최근 한 주 사이에 미 증권시장에서 펀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주식형 펀드에서만 모두 96억 달러, 한화로 약 10조 4천억 원이 인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연간 약 60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고율 관세 폭탄을 던지며 무역전쟁의 선전포고를 울렸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서명한 내용에는 미국 IT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해 첨단 산업 기술을 중국이 빼내가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산 제품의 물가 상승으로 소비 위축이 되어 방향이 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경제에 트럼프 행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인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한국이 23일 발효되는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잠정 제외됐습니다. 로버트 라이트아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 연방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됐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 때 이미 관세 부과가 면제된 캐나다와 멕시코를 합하면 면제 대상은 7개국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4월 말까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번 관세 부과 유예 조치는 한미 FTA 재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해 FTA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행정명령은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2018 연방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 하원이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연방정부 일괄 세출안을 통과시켰고 이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이 예산안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하원은 전날 밤 늦게 공화 민주당이 합의한 세출안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붙여 찬성 256표, 반대 167표로 가결했습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90명이 반대를 했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 비교적 쉽게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현 회계연도 세출안은 국방 예산이 지출 한도를 800억 달러 초과한 6,950억 달러, 비국방 예산이 지출 한도를 630억 달러 초과한 5,910억 달러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인 펠 그랜트의 최대 수혜액을 종전보다 175달러 증가한 6,095달러로 인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종래 트럼프 대통령도 찬성하는 쪽으로 알려졌지만 오늘 한때 갑자기 태도를 돌변 이번 예산안에 다카 관련 예산이 빠져 있고 자신이 주장해온 멕시코 장벽 건설 자금도 축소된 것이어서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파문이 잠시 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은 서명을 했고 예산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한 번의 셧다운을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오는 6월 5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예비선거에 한인들이 다수 출마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시장 선거에는 크리스정 펠팍 시의원이 등록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민주당인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과 맞대결을 펼칠 전망입니다. 펠팍은 민주당이 초강세이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당선되면 사실상 11월 본선거 승리까지 예약하는 셈입니다. 시의원 선거에는 한인 후보 4명이 나섭니다. 이종철 현 부시장과 폴김 교육위원이 각각 시의원 5선과 초선 도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윤구 현 교육위원과 원유봉 씨도 22일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시의원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서며 이 가운데 2명만 당선됩니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한인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 고교 졸업 후 일이 없는 청년 실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실태 연구기관 잡스퍼스트 NIC의 청년 실업률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79만 4천여 명 가운데 13만 6천여 명이 대학 진학도 안 하고 직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의 22%에 비해서는 5%포인트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성인 실업률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을 모두 합친 18세에서 64세 연령대의 실업률은 2015년에 7%를 나타내 청년 실업률 17%에 비해 10%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용돼 있는 부분은 세일즈 관련 업종이었으며 사무, 행정직, 조리준비 및 서브, 교육 및 트레이닝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파트타임으로 고용돼 있었으며 풀타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우버와 중국계 택시들로 입지가 좁아진 한인 택시업계가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인 택시업계에 따르면 플러싱을 본거지로 운영되는 한인 업체는 30여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버와 중국계 택시의 영향으로 일부 소규모 업체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고 다른 업종으로 전향하는 운전기사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용객 감소가 영향이 크며 스마트폰이 필수인 20, 30대 젊은 층, 특히 한인 2세나 영어권 한인들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인 택시들이 전방위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카카오톡 예약입니다. 굳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카톡 메시지 하나로 예약을 끝낼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앱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이런 일부 업체는 안드로이드, 애플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론칭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방식이 아닌 앱을 통해 호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아직 초보 단계지만 여건이 개선된다면 점차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는 것이 업체들의 목표입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풍림연회장과 뉴욕 플러싱 낙원잔치집을 운영하다 개인 파산 보호를 신청한 하은희 씨에 대한 채권단 회의가 22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 씨는 풍림연회장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하던 모든 업소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악에서 열린 파산법원 주재 채권단 회의에는 하 씨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채권자 중에는 노아은행 측 변호사가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이날 법원 조정관이 사업체 운영 중단 이유를 묻자 하 씨는 풍림 운영이 너무 힘들었고 경영난이 심각해 잘 되던 플러싱에 낙원잔치집 2곳까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년 전 풍림연회장을 인수할 당시부터 계약 조건이 불리했다며 매장 시설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해 이에 따른 보수 비용 등이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22일 뉴저지 주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노아은행은 하 씨를 상대로 SBA 융자에 따른 원금과 이자, 연체비 등을 갚으라는 채무 변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3월 2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맨해튼 할렘 지역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1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순직한 소방관은 37세의 마이클 데이비슨입니다. 그는 15년 동안 화재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이었습니다. 화재는 149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빌딩 지하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건물 내부로 들어가 진화 작업을 벌이다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그는 화재 진압 후 건물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목요일 새벽 펜실베니아주 요크에 있는 피아노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숨졌습니다. 순직한 소방관은 이반 플란샤와 제커리 안토니 등입니다. 이들 소방관은 건물 내부에서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다 건물이 붕괴되는 순간 철조 구조물에 깔려 순직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업계에 종사하는 한인 여성이 영화 케빈은 12살의 주연을 맡았던 유명 배우 프레드 세비지에게 촬영 현장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상 담당 스태프로 일해온 한인 황영주 씨는 프레드 세비지와 20세기 폭스타 측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세비지의 의상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세비지가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인격 모독적인 말을 자주 했고 또 세비지의 의상을 털어주려 다가가자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황 씨의 팔을 3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비지는 황 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고 폭스사도 조사를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옐로캡 운전기사가 또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택시 메달리온 소유주 및 택시기사 연합에 따르면 니카노르 오키소가 지난 16일 퀸즈 메스패스에 있는 집 차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4개월간 총 4명의 택시 운전사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택했고 오키소는 이들 중 유일하게 택시 면허를 30년간 직접 소유한 기사였습니다. 오키소는 택시 면허를 임대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면허의 가치가 지난 5년 새 100만 달러에서 약 18만 달러로 급락하면서 이 꿈은 좌절됐습니다. 구글이 맨해튼 첼시 마켓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 리얼딜은 구글이 지난 20일 맨해튼 첼시 마켓 건물을 24억 달러에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첼시 마켓을 관리하는 부동산 업체 제임스타운을 통해 매입을 추진했으며 매입가는 전액 현금으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매입 전부터 이 건물 1층 40만 스퀘어피트를 임대하고 있는 최대 입주 업체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편도 및 왕복 티켓의 환불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 21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 투표에서 LIRR의 티켓 환불 기간 연장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LIRR은 메트로카드처럼 카드 간 밸런스 전환도 불가능하며 짧은 환불 기간으로 인해 티켓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기존 6개월이었던 환불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아파트 렌트 안정법이 오는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오는 4월 1일로 만료되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 안정 조례를 2021년 4월 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수정안을 22일 통과시켰습니다.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 세입자들은 향후 3년간 렌트 인상의 우려를 덜게 될 전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학교 앞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들 및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2일 시청 앞 계단에서 회견을 열고 뉴욕주의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스쿨존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 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시 카메라 150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스쿨존의 영역을 확대할 것, 오는 2020년까지 관련 프로그램들을 연장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이제 2월 9일에 시작된 평창올림픽 그리고 이제 3월 9일 시작된 패럴림픽까지 다 다녀오셨는데 이제 홍보대사 역할을 마무리를 하셨겠어요. 어떻게 올림픽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결론부터 말하면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네. 사실 이게 왜 성공이었다고 하는 게 빨리 입에 올라올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실 작년도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가적으로 가장 크게 치루어야 될 행사가 앞에 놓인 게 평창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그 조직위가 다 잘 꾸려져가지고 계속 준비해오던 그 조직위를 책임 맡았던 사람들이 최순실의 말을 안 듣는다고 다 쫓아내고 뭐 너무나 허접했었죠. 그러니까 처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야 이거 가지고 과연 이 올림픽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어디 해보자 해가지고서 이제 이게 준비되어 오면서 치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스로 시작이 되고 치루었는데 오히려 결과물을 볼 때에는 정말 큰 성공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그냥 앞뒤로 볼 때는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좀 신이 좀 돕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정말 조직적으로 잘 치루어졌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올림픽이었었고 그리고서 그 산 속에 굉장히 좀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디 다른 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은 시큐리티 때문에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테러가 날까 뭐가 어떨까 해가지고 군인들 경비가 더 많은데
이 텔레비전 다 보셨겠지만은 평창 올림픽 때 볼 때는 이 군인이나 경비 이게 잘 눈에 안 띌 정도로 정말 잘 조직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성과도 낸 정말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큰 성공은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일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제 홍보대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올림픽은요 서로 게임에서 이기고 지고 금메달 사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원래 이 올림픽의 취지는 본질은 전쟁을 막 하던 틈에 적국끼리 이제 전쟁을 좀 그만하고 좀 쉬자 스포츠로다 좀 해보자. 그게 서로 이 갈등이나 분쟁이나 전쟁을 잠깐 멈추고 평화 만들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창 올림픽 치르는 동안 2월, 3월 지나면서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 만들기에 아주 지각 변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걸 볼 때에는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남과 북이 같이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말고 갈등을 좀 없애자 하고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거.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정말 세계가 다 놀랄 정도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결론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 보면은 평창 올림픽은 그야말로 평화 올림픽, 예, 그 본질에 딱 맞게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았냐. 가장 큰 성과는 그거고요. 네. 두 번째는 너무나 어려운 이제 우리 출신 국가니까 한국의 여론도 너무 나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치러지는데 점점 국민이 좀 통합화되면서 한 목소리 내고 큰 국가적인 과제를 놓고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단합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라는 데 두 번째 성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재정적으로요. 이 재원도 남는 올림픽이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1, 2, 3, 4 따져볼 때는 정말로 다행이고 이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또 이게 잘 되니까 해외에 있는 동포들한테 얼마나 기분 좋게 기쁘게 즐겁게 이런 영향을 줬나 이런 걸 측면에서 볼 때는 여하튼 성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패럴림픽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럴림픽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1950년도께 들었으면서 이 장애인들 재활을 하느라고서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하던 게 전 세계 사람들이 장애인들도 같은 수준의 같은 생활 속에 있어야 됨이 분명하고 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일반 올림픽과 똑같이 장애인들도 또 다른 올림픽, 같은 올림픽을 만드는 게 패럴 올림픽, 합쳐가지고 패럴림픽 이게 시작됐죠. 처음으로 다 2000년인가 시드니 올림픽 때서부터 이게 아마 그 전서부터 하고 서울 올림픽 때 시작하고 시드니 올림픽 때서부터 하계 올림픽 직후에 장애인들 올림픽이 또 개최국에서 치러지고 네. 아시겠지만 이번에 평창 올림픽도 일반 올림픽 끝나자마자 3월 9일서부터는 패럴림픽 이것도 같은 수준에서 치러졌습니다. 일반적인 세계 시민사에서는요 이 패럴림픽을 더 잘 치르는 걸 보고서 그 나라의 개최국의 국격을 따진다 그럽니다. 그거 볼 때 이번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도요 굉장히 잘 치러진 거 봐서는 한국의 시민사의 수준을 전 세계에 그래도 잘 품격 있게 알리는 계기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주 한인들의 올림픽 참가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오랫동안 네. 2월 9일서부터 시작되는 일반 올림픽에도 갔었고 그다음에 3월 9일부터 시작된 패럴림픽에 미국의 이 대표단들이 구성하고 이 오래전서부터 이거에 관여했기 때문에 갔었는데 패럴림픽에는 개막식에는 관객들이 좀 덜 오기 때문에 미주 지역의 한인 동포들이 한 1000여 명이 갔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가지고 한 1000여 명 한국으로 가가지고서 개막식에 그렇게 참가했었습니다. 개인 돈으로 한국 돈으로다가는 한 16, 7만 원이 드니까 한 150불 이상 드는 개인 돈을 내면서까지 패럴림픽에 많이 참가를 보면은 출신 국가 한국에서 그 행해지는 올림픽 것도 패럴림픽에 미주 동포들이 많이 참가했다라는 거는 한국인들 특히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이런 그 일반 시민사회 참가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고 네.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계기였다. 굉장히 적극적이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3월 23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